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한국과 태국에서 열린 3월 A매치 두 경기를 모두 뛰고 PSG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태국 원정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의 추가골을 도우며 한국의 3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전반 36분 수비수 루이스 베랄두가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의 역습 찬스를 저지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열세에 놓였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하프타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랑달 콜로무아니를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볼 전개를 도왔습니다. 이날 20개 중 1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90%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키패스는 없었지만 드리블과 태클은 각각 1회씩 기록했습니다. 선수 스탯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6.5점이라는 무난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평점이 낮았던 선수는 무하니, 베랄두, 루이즈,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였으며 비슷한 평점은 음바페, 아센시오, 하키미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고 평점을 받은 건 수차례 선방을 보여준 잘루이지 돈나룸마와 결승골을 넣은 비티냐였습니다. 돈나룸마의 평점은 8.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돈나룸마는 무려 10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골문을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베랄두의 퇴장 이후 PSG가 내려서면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버틴 건 돈나룸마의 활약이 컸습니다. 비티냐는 8.8점으로 돈나룸마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선제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티냐는 후반 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돌파에 성공하며 직접 역습 찬스를 만들었고 우스만 덴벨레와 원투패스 후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5회, 태클 3회 등 뛰어난 스탯을 남겼습니다. 중원에서 한 자리는 비티냐로 고정될 만큼 비티냐는 현재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바로 교체 카드로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키며 안정감에 무게를 둔 엔리케 감독이었는데요. 수적 열세를 극복한 파리 생제르맹의 기분 좋은 승리였고 거기에 보탬이 되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여기에 마르세유 홈팬들의 불미스러운 행동도 있었는데요. 마르세유 홈팬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 중 PSG 선수들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은 하무스가 추가골을 터뜨린 직후 세리머니를 펼칠 때 발생했습니다. 골을 터뜨린 후 하무스는 코너 플래그 쪽으로 달려가 세리머니를 펼쳤고 골을 합작한 하키미, 아센시오와 역습에 가담한 이강인도 하무스에게 달려가면서 세리머니에 동참했습니다. 이때 마르세유 팬들이 PSG 선수들을 향해 물병 등을 던지면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황급히 경기장 안전 요원들이 선수들 쪽으로 달려가 방패를 들어 올리면서 마르세유 팬들이 던지는 물건을 막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도 투척물을 막기 위해 안전 요원들이 개입해야 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전 요원들은 방패를 높게 들어 올리면서 PSG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일부 투척물들이 방패 위로 넘어가면서 뒤쪽에 있던 이강인과 아센시오를 향해 날아가는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었습니다. 이강인은 하마터면 관중이 던진 물건에 맞는 불상사를 겪을 뻔했으나 천만다행입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덴벨레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엔리케 감독은 항상 상대를 놀라게 하려는 욕심이 있다. 선수 위치를 바꾸는 게 방법인데 덴벨레는 개선이 필요하긴 했지만 중원에서 공간 점유나 마음에 든 점들이 있었다. 덴벨레를 포함해 킬리안 음바페, 이강인, 하무스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이다. 상대를 놀라게 하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프드 프랑스 준결승인 스타드 렌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바페 조기 교체를 두고는 매주 같은 질문이 나와 피곤하다. 나는 감독이고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파리에서 있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이 일을 할 것이다. 항상 팀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비 시몬스의 시장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현지 및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들의 몸값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리그 내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케인, 자말 무시알라였습니다. 이들의 시장 가치는 1억 1천만 유로 약 160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의 비르츠도 몸값이 올라 두 선수와 동률이 됐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한 선수는 바로 시몬스였습니다. 사비 시몬스의 새로운 몸값은 8천만 유로, 약 1170억 원으로 무려 1200억 원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7천만 유로였던 시몬스의 가치는 1000만 유로 약 146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프로 데뷔 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몬스는 2003년생의 네덜란드 유망주인데요. 이선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그는 드리블, 패스 모두 준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자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 소속이기도 했던 시몬스는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21년 PSG에서 1군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데 성공했지만 주전의 벽은 높았습니다. 2021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6경기에 출전했지만 선발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스는 PSG와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PSV 아인트호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는 입단과 동시에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요. 34경기를 뛰며 주전으로 활약했고 19골 8도움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PSG가 다시 시몬스를 영입했습니다. 시몬스는 2027년 여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군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현재 시몬스는 라이프치히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한 상태인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25경기에서 7골 9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라이프치히와의 동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완전 이적보다는 임대 연장 정도가 더 현실적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스포츠 디렉터 루벤 슈레더는 우리는 시몬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우선 이번 시즌이 끝나면 그는 PSG로 복귀한다. 그리고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몬스가 올 시즌 임대를 마치고 PSG에 돌아온 후 다시 재임대 가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강력한 경쟁가가 될 전망입니다. 시몬스와 이강인 모두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드리블, 패스 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 시몬스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시몬스가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이강인이 왼쪽, 오른쪽 윙포워드로 자리를 옮긴다면 공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부동의 덴벨레가 차지할 터이니 아마도 왼쪽에 서거나 폴스나인으로 중앙을 차지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엘리케 감독은 경기 중에서 전술을 수시로 변화하여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합니다. 전술적 가치가 높은 이강인이 충분히 중용받을 수 있고 이강인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극찬해왔던 엘리케 감독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격진이 아니더라도 사비 시몬스와 미드필더진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비티냐, 에머리, 이강인, 시몬스가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우가르테와 다닐루 혹은 비티냐가 서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몬스가 임대 복귀 시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과 공격 재능, 창조적인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